자, 오늘은 만우절입니다. 4월 1일. 하지만 이 영상은 아마 4월 9일이나 10일쯤 보시게 될 거예요. 제가 미리미리 영상을 만들어 놔서 예약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저한테 만우절은 좀 아픈 날이에요. 24년 전 바야흐로 1998년 4월 1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농담처럼 제의받은 날이었고요. 그 농담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, 결국 뭐 4월 아마 첫 주, 늦어도 둘째 주 정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아요. 가장 길게 다녔던 회사입니다. 2년이나 다녔으니까요. 그때가 이제 98년도니까 이제 IMF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죠. 다른 회사들은 고임금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많이들 내보낼 때 저희 회사는,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저희 윗 상사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작당을 해서 주인급인 우리 경력사원 동기들을 4명을 내보냈어요. 물론 그들도 얼마 못 가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책이, 지금까지 쓴 책이 16권입니다. 뭐 판매량으로는 잘 나가시는 백 선생의 한 권도 못 미치지만, 어쨌든 양으로는 제가 대한민국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16권이나 식당에 대한, 창업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저 말고는 없으니까요.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겁니다. 제가 앞으로도 한두 권은 더 쓸 예정이니까요. 다행히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. 제가 미리 출판사한테 넘겨드린 원고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는 게 좋겠다고,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책 제목이 이제 식당을 고쳐드립니다, 이런 제목이거든요. 요걸로 해서 아마 6, 7월 정도, 늦어도 여름이면 서점에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원래는 제가 책을 쓸 때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만들고 그렇게 책을 쓰는 스타일이었는데, 워낙 이제 책을 쓰는 이력이 붙다 보니까 이제 뭐 뒤죽박죽 되더라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써놓고 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완성된 경우도 있고요. 하지만 어쨌든 이제 책이란 게, 글이란 게 어떤 제목과 주제, 소재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서 쓰면 참 편해요. 참 편한데 그거 잡는 게 사실은 저처럼 20년 동안 책을 이렇게 낸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요번에도 제 딴에는 이제 19번째 책이죠. 19번째 책의 제목은 이미 잡아놨어요. 식당은 선빵, 주인이 맛집. 식당은 자꾸 선빵을 날려야 하고 주인 맛집이 돼야 된다. 음식 맛집보다는 주인 맛집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. 그것을 이번 책에서는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목은 미리 그렇게 잡아놨는데,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는 조금 고민 중이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새벽에, 새벽도 아니죠, 한밤중이죠, 제가 1시 반에 깨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목차를 정리한 게 2시 30분이네요. 굉장히 깁니다. 목차가 총 14부까지 만들어냈어요. 간단하게 설명할까요? 그저께 제가 이제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우리 백 선생님이 하시는 호텔에서, 호텔 뷔페에서 조식 뷔페인데 10시가 지나면 숙박 손님이 아니더라도 밥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.
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식 뷔페를 11시쯤에 먹었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. 13,000원. 아니, 우리 백 선생님은 늘 골목 식당에서도 가격을 팔아라, 싸게 팔아라 하는데, 그걸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저 그냥 백종원 식당이 좋아서 가시는 손님들 입장이니까요. 하지만 장사라는 입장에서는 좀 틀리죠.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제안을 이끌어 나가는 게 꼭 달갑지만은 않아요. 특히나 이제 저처럼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. 그분이 좋아하는 반대의 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 선생님은 더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야 된다. 마진을 줄여서라도 손님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쪽이고, 저는 모든 사람을 내 손님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. 내가 잘 줄 수 있는 가격을 책정을 해라. 잘 준다는 뜻은 원가를 잘 쓴다는 말이죠. 원가를 많이 쓸수록 잘 줄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얘기죠. 잘 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. 잘 팔리기 위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.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시고요. 손님이 먹고 만족할 원가를 산출하고 거기에 내 마진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. 많이 붙이는 게 아니죠. 남들이 싸게 팔 때 남는 마진 정도만 붙여도 돼요. 그러면 그게 가격을 비싸게 팔 이유가 있느냐?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대신 줄 서잖아요. 많이 팔리잖아요. 싸게 팔아서 적게 파는 게 현실이거든요. 값은 싸게 매겨놨는데 그런다고 많이 팔리진 않더라고요. 근데 마창식당은 판매가 대비 마진은 적지만 남들보다 마진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많이 팔기 때문에 그 마진은 더 늘어나요.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이 책에서 또 다시 한번 중복되어서 들어갈 겁니다. 자, 간단합니다. 백 선생님의 호텔은 땅값이 올라갑니다. 근처의 식당들이 백종원 님이 만든 많은 식당들이 호텔 옆에 있죠.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요. 가격이 싸요. 가격이 싸니까 호텔은 방은 만석이 됩니다. 뭐 예약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요. 그렇게 만석이 되는 호텔, 땅값 당연히 오르겠죠. 장사를 해서 버는 수익보다 땅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. 그거는 최근에 아파트 값을 생각해 보셔도, 집값을 보셔도 이해하실 테고요. 월급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. 월급으로 따라갈 수 없는데 장사를 해서 버는 수익으로 따라갈 수 있다? 못 따라갑니다. 땅값, 집값 절대 못 따라가요. 그걸 그분은 해내고 계시는 거죠. 이미 기본 베이스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. 자, 빈자들은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선빵을 날리셔야 되는데 왜 날리셔야 되나? 그렇지 않으면 겨우 월세 감당하는 장사, 인건비 주기 위한 장사. 결국 누구를 위한 장사를 하세요? 나보다 부자인 건물주를 위한 노예살이를 하시는 거고요. 내 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남의 아들들 일자리 챙겨주기 위해서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나쁜 매출이 500만 원이고요. 수익이. 근데 그 500이 여럿이 일해서 가져가는 500이면 상관이 없어요. 주인 혼자서 일해서 가져가는 500이 가장 나쁜 겁니다. 그게 왜 나쁜 건지는 나중에 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직원을 10명 쓰면서 주인은 겨우 500밖에 못 갖고 가요. 이건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. 왜냐? 주인은 그 식당에 나가질 않습니다. 일을 전혀 안 해도 돼요. 그런데 매달 통장에 500만 원씩 꽂혀요. 아니, 일을 안 하는데 500만 원이 꽂힌다고요.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는 게 뭐예요? 일 안 하고 월세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. 우리가 빌딩 건물주 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? 일 안 하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 수익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일손이 많으면요, 일 안 하고서 월수 500, 그게 적은가요?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. 3부에서 바로 설명합니다. 빈자가 부자 되는 지름길은요, 장사예요. 그것도 식당이에요. 다른 장사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. 식당만큼 적게 드는 장사가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물론 무점포, 무자본, 글쎄요,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돈 버는 거는 정말 그쪽에 탁월한 재주가 있거나 경험치가 많기 전에는 어려워요. 하지만 식당은요, 생초보도 돈을 벌 수 있어요. 아니, 잘 모르면 모를수록 오히려 돈 벌 확률이 큽니다. 식당으로. 왜? 왜 그럴까요? 그 사람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고수가 알려주는 대로 합니다. 한눈 팔지 않아요.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. 그래서 결과치가 좋아요. 가난했습니다. 식당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. 얼마가 부자일까요? 연봉 1억이면 부자 아닌가요? 그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? 저는 1억이면 큰 부자인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. 5번, 목표는 일 안 하고 월 1,500이에요. 직영점 3개에서 3개를 운영하는데 주인은 식당에 나가지 않습니다. 왜?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. 그들이 돈을 벌어주니까요. 그리고 나는 식당을 차려놓은 수고값으로 매달 500만 원씩 받아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세 집당 500, 총 1,500. 1년이면 1억 8천. 플러스 해서 연봉 2억.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? 꼭 프랜차이즈 차려갖고 가맹점 뭐 100개, 200개 만드셔야 되나요? 그래야 그게 성공인가요? 아파트 한 줄 사셔야 성공인가요? 아파트 한 줄 사셔갖고 뭐 할 건데요? 돌아가면서 주무실 거예요? 부자들은 하루에 10끼 먹나요? 부자들은 맨날 한우에 일식집 가서 참치 드시나요? 아니잖아요. 자, 빈자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요, 인건비 장사를 하세요. 일손을 안 쓰세요. 자기가 다 하려고 하세요. 몸 힘들어도 내 몸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그걸로 견뎌내려고 하세요.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, 기계도 아닌데. 그래서 안쓰러워서 찾는 단골들이 있는 식당, 참,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. 손님인데 주인이 나를 보더니 측은하게 여겨줘요. 야, 저 사람은 사람도 안 쓰고 혼자서 부부 둘이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구나. 아이고, 나라도 가서 좀 팔아줘야지. 그런 장사 하셔서는 부자가 되실 수 없어요. 빈자로 늘 사셔야 됩니다. 자, 선빵을 날려야 찬스가 온다. 사람이 서비스다. 장사의 기초는 사람이다. 일손이 적은 식당 가시면 손님이 일단 먼저 불안해합니다. 불안한데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? 다음에 또 가고 싶을까요?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아실 텐데 참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. 어려워요. 저희 마창 식당에서 쓰는 선빵들
간략하게 이 책에다 또 담을 겁니다. 보리강정부터 피자 불고기 전골까지 저희 마창 식당들을 보시고 카피하는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데 8분은 잘 따라하지 못하세요. 이건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나? 이건 머리가 좀 갸웃하세요. 왜냐? 저하고 1대1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. 제가 강하게 강권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그것까지 내가 따라해? 에이 그건 싫어. 그냥 7부에 있는 것들만 따라 할래. 8부는 그거는 난 안 할 거야. 4명 하는데 왜 소절 권해 멍청하게. 4명은 대짜 권하는 거야. 곁들임? 야 곁들임 이미 상차림에 다 나갔어 모든 반찬이. 그때 뭐 하나 시킬 때 그거 팔아갖고 남는 거야. 거기서 남기는 거야. 이 바보 양반아. 많이 먹으면 보답? 보답하잖아. 이 정도면 뭐 보답하는 거지 뭐 어떤 보답을 해야 돼. 정말 대단한 보답을 못 보시고 하는 소리입니다. 사람을 손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사람을 손님으로. 손님이 손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을 어느 날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고요. 기어이 내 편으로 단골로 만드셔야 됩니다. 음식보다 주인이 맛있어요.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. 이 내용만 보셔도 어지간한 분들은 와, 이 책의 내용을 간파할 수 있겠는데?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선빵 잘 날립니다. 저는 선빵 날리지 않으면서 식당 주인들한테 선빵 날리라는 말 한다고 말을 들을까요? 안 듣겠죠? 저부터 합니다. 저부터. 컨설팅 일이 많을 땐 하나는 뭐 안 받았다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그 돈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. 또 일이 없을 땐 야 지금까지 일도 없었는데 뭐 이거 하나 일해서 남기자고 여기서 또 바득바득거리냐. 그냥 계속 나는 굶었다고 생각하자. 그러면 그 돈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. 저도 그런 셈법을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. 지금까지 24년 동안 컨설팅 일해서 먹고 살았잖아요. 10년은 지독히도 가난했지만 그 이후에 10년은 잘 살았잖아요. 그럼 그보단 좀 덜 살면 어떤가요? 이미 좋은 차도 샀고 집도 한 채 마련했고 아이들 먹고 살 미천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놨는데 뭘 더 여기서 제가 아득바득 돈독이 올라서 손님들 돈을 제가 다 가져야 될까요?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한 60살 정도 되면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. 모양새가 좀 빠진다 생각하거든요. 노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.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. 좀만 참아주세요. 다 끝났습니다. 13분은 나중에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. 아마 그 전에 책으로 보기 전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메뉴판을 구경하시게 될 거고요. 이미 뭐 두어 개는 보여드렸네요. 제가 14부 1.3인분으로 만들어라. 그럼 당연히 양이 많아지겠죠. 1.5인분으로 만들어라. 그럼 양이 더 많아지겠네요. 자, 0.3인분, 0.5인분 더 주는 거 그걸 뭘로 따지라고요? 원가, 재료비로만 따지세요. 재료비로만 따져서 보태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그 셈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? 옆집이 파는 1인분 가격만 생각하세요.
옆집이 그걸 팔아서 남는 1인분 마진만 생각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 식당은 엄청 세질 수 있습니다. 주인 맛집 되실 수 있어요. 손 큰 식당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. 손님이 제 발로 저도 좀 단골하게 해주세요. 저 사장님하고 친하고 싶어요. 이런 손님들이 늘어나는 식당의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길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